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만 디스커션 하다가 교수님 중간에 들어오셔서 향후 방향을 좀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이제 좀, 이게 나중에 선대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했던 점이긴 한데 예전부터, 어, 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그냥 이거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그 일반수 함수에서 우리가 이게 로컬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찾을 때 일단 미분을 해서 0인 지점을 다 찾고 그게 보통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2차 미분한 게 양수면 이제 그 미니멈이고 음수면 이제 맥시멈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요 버전이 이제 이변수 함수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0벡터가 되는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이 헤시안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이제 구하던데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제가 한 번도 뭔가 이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찾아는 봤는데 당장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이제 했던 게 요런 조건을 보통 뭐라고 하죠? 해시안의 디터미넌트가 이게 뭐라고 하더라? 제가 잠시만요. 퍼스티브 데피니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서영대 수학 저희 기대수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거를 혹시나 그런 거를 알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혹시 어, 약간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답을 주실 수 있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어, 네. 음,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어, 그래서 그 헤시안 행렬이 네,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일단 f의 x 편미분 함수가 하나 있고, f의 y 편미분 함수가 또 하나가 있을 때, 걔네 둘의 각각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세로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놓은 형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한 번 더 편미분해줬다라고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편미분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나란히 세워놓았다라고. 네. 혹시 그러면 요게 지금 하나 그레디언트고 요게 하나 그레디언트인데 그거 두 개를 편미분했다는 말인 거죠. 요거는 그레디언트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fx, fy가 되고 이거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 준 것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네, 근데 이게, 네. 근데 이렇게 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y랑 x랑 미분 순서를 바꿀 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x 편미분 함수, 그러니까 f 서브 x라는 함수가 따로 하나가 있고, 네. 거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fxx, f 네. 서브 x, f 서브 xy가 되니까, 네. 그렇게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일단, 그렇게 관찰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결론은 얻지 못하는. 어, 걔네들의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네. 게, 음, 네.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 저도 그래서 네. 대충 찾아는 봤었는데,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제가 보면, 그, 이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살짝 해놨었는데, 이제 일변수 함수에 찾을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넘버,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찾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서 이제 이게 양수면 로컬 민이고 이제 음수면 로컬 맥스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하려면 이제 일단은 요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점 근방에서 연속이란 조건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이제 요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0 벡터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해시안의 디터미넌트인데 이제 이게 0보다 크면 로컬 민이 되고 이게 0보다 큰데 이제 fxx가 이제 0보다 작으면 로컬 맥스가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지라는 걸 조금 저도 검색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좀 봐서 이제 했었는데 그 이제 어 이 x0, y0 근방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좀 보려고 해서 이제 이 fx0 그리고 y0라는 점 주변에서 이제 살짝만 이제 옮겨준 거예요. h랑 k라는 것만큼 이제 더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요 벡터에다가 이제 h랑 k만큼 더해서 좀 그 근방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요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변수 함수 테일러 전개를 활용한다는데 사실 요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 이제 그냥 테일러 전개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일단 근사하는구나까지만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근사한 값인데 그러면 이 값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요 값을 요렇게 넘기게 되면 이 항 이후로가 지금 남는 건데 아까 전에 조건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 지금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니까 요 fx랑 fy가 0이 돼가지고 그 x0, y0라는 지점에서는 그래서 요 두 개는 날아가서 이렇게가 날아가고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그 고차 방정식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요 증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다시 풀었으면 요런 형태가 된대요. 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변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게 지금 이걸로 근사할 수 있는데 이게 요런 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해시한 행렬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할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할지언정 얘가 이제 얘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뭐 0보다 크니 0보다 작니 하는 것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이 행렬 부호를 판정할 때 파지티브 데피니시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요 지금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사용한다라는 게 나오게 되던데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선형대 수학 이제 끝부분 좀 가면 PCA 막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 영상에서 그거 할 때 이제 막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의미를 조금 공부를 할 때 또 모티베이션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다들 이제 통계랑 지금 공학 쪽 대부분 저 빼고는 지금 다 통계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뭔가 이런 거 또 나중에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해봤고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잘 그러니까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직접을 해보질 않아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그냥 여기 지금까지 제가 찾은 게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만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네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써주신 네, 식에서 네,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에 네. 그 이때 f 서브 x는 f 서브 y는 0이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임의의 어떻게 보면 좀 작은 h랑 k에 대해서 네, 그 f x0 더하기 h, y0 더하기 k 빼기 그 원래 네, 값이 원래 값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 네, 어, 그러니까 임의의 h는
이미의 작은 h랑 k에 대해서 저렇게 그 파란색으로 쓰신 그 행렬 곱의 네, 형태가 어, 음수가 된다면? 네. 그러면 그러면 아마 이제 얘가 맥스라는 뜻 아닐까요? 네. 네, 그쵸. 그럼 그 사실이 네, 그 헤시안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네. 와 연관이 있으려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부터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서 얘가 증가인지 그러니까 어,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이게 둘 다 0보다 커도 로컬 맥스냐 미니냐가 있기 때문에 아, 뭔가 그렇네요. 얘의 정보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지금 잘 모르고 찾은 거여가지고. 근데 뭔가 일단 최대한 긁어 모아서 이렇게 찾아본 거여가지고.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저 그 네, 행렬곱으로 나타낸 부분 저기서 네, 지금 fxx h제곱 더하기 쭉 하고 네. fyy의 k제곱인 거 맞죠? FYY, 그쵸. 네네. 잘못 적었네요, 제가. 네, 그러면 저거를 네, h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네. 지금 혹시 전개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K 대신에 H를 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K, 그냥 네네네. h에 대해서 그냥 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네, 음, 제가 저번에 했던 걸로 봤을 때 네, 그 완전 제곱식 하나 묶이고 네. h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하나랑 k에 대한 k 제곱으로 남는데 그 앞에 있는 상수가 아마 제 디터미넌트 형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러고 h에 대한 완전 제곱할 때 아, fxx의 부호가 사용되면서 저게 네. 극소냐 극대냐 이런 형태로 제가 봤던 것 같아서 네, 그쵸. 저번 주에 그 공유해주신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래요? 네. 근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화면 공유 종료할 테니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잘, 이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었었나요? 네네. 그러면 h제곱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으로 묶는다고 쳤을 때 음, 이렇게 하면 식이 지금 똑같은 게 맞죠?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빼기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맞겠죠? 그 첫 번째 텀 괄호 안에 h 제곱이 아니라 h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텀의 괄호 안에 h 아, 제곱이 네네네.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했을 때 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럼 일단 얘는 확실하게 양수가 될 거고 어, 만약에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네네. 전체가 양수가 돼서 음. 그 아까 전에 요 그렇네. 얘가 작아질 거고 네네. 만약에 이거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니까 음. 얘가 맥스가 되고 그러고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돼버리면 어, 근데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네네. fxx랑 디터미넌트가 나오게 되는 어떤 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얘기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멤버들이 조금 변동이 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여기는데 좀 수학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아,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어, 그 이제 두 가지 화면 공유를 좀 할 건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원래 기대수 1기가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게 측도론과 이제 위상수학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그 중간 과정에서 선형대수가 리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서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승현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측도론이랑 위상수학 파트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공부만 시킬 생각이 아니어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요거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측도론 파트 진도들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들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스펙트럴 이제 그 피어럼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요쪽도 좀 필요가 있기는 해요. 필요가 당연히 크기는 한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일단 진도 우선순위상 나가고자 하는 게 일단은 여기고요. 요거. 그리고 오늘 조금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하나가 요거고. 그리고 일단 측도론 파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결국 핵심이 이제 라돈 니코뎀 정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얘기들. 근데 증명 자체가 꼭 필요하다기보다 요 체계 자체를 좀 이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제 그리고 관련돼 있는 얘기들에 대해 좀 볼 필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준에 있는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은 멤버십 회원들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 회원이면 여러분들도 해당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저랑의 의사소통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여러 의사소통들이 기본적으로 준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수표를 기본적으로 날리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다 어떤 이제 리소스를 이제 보고 가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승진 선생님이랑 하고자 하는 웍이 있고요. 이건 이승진 선생님과 저의 웍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분들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터디상 이해 증진과 크레딧은 무관합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전달됐죠? 하지만 그 말이
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 하고 뭐 이승 선생님이랑 저랑은 뭔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재미를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의사소통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단지 이승 선생님의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과 여러분들과 일단 제가 접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에 쓰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어떤 이제 프로젝트 와이즈하게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 전달됐죠? 그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들은 같이 리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도움이 모두한테 된다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실제로는 이제 네 스텝인데 세 스텝으로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대수 1기에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이승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진도들이 나가고요. 기대수 진도들이 그냥 나가는 가운데 나가면서 그냥 이 계산들을 보시기로 합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전달됐죠? 그래서 그냥 그 수학적인 개념 이거 어떤 끼워 맞추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에 대한 룰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 없이 그냥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그냥 행렬 계산 정도 선에서 그냥 바로 뭐 뭔지 알겠고 그냥 그 선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투 스텝, 쓰리 스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말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어떤 고학적인 층에서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 스텝이 한 스텝을 더 넣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이제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슈레딩거 브릿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거기서 계산 스텝이 그 다음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그냥 보시면 뭔지 이제 수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넣어놨냐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강학습이랑 연결을 지어 놓을 것이야 있고요. 스텝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거 사실 3번, 4번은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저 1, 2, 3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강학습을 쓰자. 로 해서 논문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낼 거고요. 논문 자체는. 그래서 일단은 수학적인 추상화랑 그냥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뭐 관계를 지을 거지만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저 계산들을 그냥 계속 좀 반복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괜찮으신가요? 그 뭐 언제까지 다 마스터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경우에 따라서 그냥 몇 개월 정도 그냥 스터디 이거 하시면서 혹은 스터디 마치시고 계산들을 계속 좀 보시면서 좀 익혀 두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어떤 추상하는 층이들을 포함해가지고 논문을 쓸 건데 그 추상화할 때 쓰려고 하는 블록이 기본적으로 측도론입니다. 그리고 측도론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두니 그림 정리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수의 일기에서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녹아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전달됐죠. 일단은 그 계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미분 파트는 솔직히 어렵게 안 갈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구하는 선에서 그냥 할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거는 제가 안고 올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펑션이 있으면 그냥 편미분 취해가지고 그냥 미분하는 그 선이어서 사실 다변수 미적 분학도 그렇게 크게 리뷰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냥 이 일기 공부하시는 분들과 만약에 필요가 있다고 싶으시면 당연히 다변수 미적 분학 레벨에서 같이 리뷰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분 사이드는 그쪽이고 오히려 이제 적분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스터디에서는 이제 그 다변수 적분 뭐 예를 들어 미분 형식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스터디에서는 제가 미분 형식을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분 형식을 강조하는 것 대신에 적분을 이제 뭘로 치환할 거냐면 측도는 언어로 치환할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지금 실제로 행렬화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은 다 그냥 단순히 미분이고요. 편미분하는 거고요. 행렬화해서 계산하는 것들은 그중에서 적분 계산이 되는 거를 구체적인 적분을 풀어헤치는 방식으로 사실을 한다기보다는 측도론과 측도론 및 강학습적인 방법 이 정도를 가지고 할 거여서 실제 진짜로 적분을 계산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아주 기초적인 적분들은 쓰이긴 해요. 예를 들어 정규분포의 어떤 그 적분이라던가 그런 것들 선에 쓰이는데 막 되게 무겁게 쓰진 않을 거예요. 여러 센스 그 정도이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적분이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언어적으로 상당수가 치환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노트 없으시거나 노트 이제 따로 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드릴게요. 저 지금 이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를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칙도론 자체 랭귀지가 셋업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셋업이 돼야 되는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하지 적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단어를 좀 정확하게 쓸게요. 그 칙도론의 맥락에서는 이거를 그 추상적분이라고 불러요. 그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앱스트랙트 인테그레이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단어가. 그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선생님이랑 요 웍만 하고 끝낼 게 아니어가지고 이 웍은 웍이고 여기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증진된 만큼 이제 그 다음 걸로 하려고 할 때는 지대수의 다른 것들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위상수학이 됐든 다변수 해석학이 됐든. 근데 일단 저 웍 자체를 기준으로 제가 일부러 제가 웍을 저렇게 맞췄습니다. 그 이제 측도론 공부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선에서 되게끔 그러면 앱스트랙트 인테그레이션은 셋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의 적분이냐면 그 가측 함수의 적분이거든요. 이게 그 measurable function의 적분이에요. 이 개념을 써요. 그리고 이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일반화냐면 이 개념은 연속 함수에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속 함수가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에서 이제 그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이제 오픈인 거를 가지고 여기서 measurable function의 어떤 기본적인 셋업 자체가 그 이제 토폴로지는 아니지만 보신 적은 있으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measure space라는 컨셉이 있고 그래서 그 메저 스페이스에서 정확히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를 이제 줄 때 거기서부터 그 메저 펑션이 정의가 되고 메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이 정의가 되고 일단 그거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혹시나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점검차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메저 스페이스나 지금 현재 메저럴 펑션이 정의하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심지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친숙한지도 지금 자체가 질문이 공부를 같이 시켜야 되니까. 지금 요것들은 53, 이게 렉처노트 기준으로는 53, 54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저게. 혹시 정의들 아시는 분 보신 적 있냐라는 게 질문이고, 그러니까 같이 그걸 할 거여가지고 제가 그냥 단순히 질문 아시는 분이 있나라는 거죠. 단순히 묻는 층입니다. 제가 그 PMA 챕터 11을 한번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 르벡 티어리 부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메저 스페이스 정의 아시나요? 말할 만큼, 말할 수 있는 만큼. 심지어 어,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셋 X 위에 이제 그 파워셋이 그셋 X가 있고 그 모든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파워셋이 있을 때 그 파워셋 중에서 적당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카운터블 유니언을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어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어,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모은 것들이 이제 measurable set들이라고 하고 그 measurable set들에 대해서 사이즈를 주는 어떤 뮤라는 그 set 펑션을 저희가 measure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이제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정의가 그게 아닙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뭔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 듣고 싶고요. 저 사실 그때 잠깐 기대수 예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기억은 있지만 이게 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딱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사실 기대서 1기 지금 상정한 선이 딱 고선이어가지고 혹시나 이걸 지금 마스터한 사람이 있냐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 뜻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임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건 그냥 정의 레벨에서 그냥 아닙니다. 그냥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의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거 무슨 뜻이냔 말이냐 하면서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한두 주면 일단 정의 자체를 이제 소화하는 거는 그냥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전달에 딱 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거 지금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measurable space가 있고, measure space가 있어서, measure space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대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셋이 있고, 시그마 알제브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measure가 이제 있는데요.
요 정의들 정확하게 하십시오. 수학적으로. 이거는 사실 다 여기 계신 분들 그거 하시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달됐죠?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여기서 이제 그 measurable function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지금 이 이론 자체의 어떤 그 목적 자체가 그 리만 인테그랄 티어리를 르벡 인테그랄 티어리로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리만 인테그랄 티어리의 그 핵심이 실질적으로 연속 함수를 사실상의 함수로 쓰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언제 이제 어떤 주어져 있는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일변수 비적분학에서 보통 배우는 것으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리만 적분 가능하지만 반대는 다 성립하지 않다 해서 그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그거 자체가 뭐랑 동시냐면 그 이제 불연속 점들의 모임이 매저 제로일 때 이거랑 사실 동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불연속점들의 모임이 매저 제로가 아닐 때도 성립하는 적분 피어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이 측도론의 목적입니다.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 여러분이 하시는 적분 계산들은 애시당초 측도론의 그냥 중요한 예시가 될 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벗어나는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다루고 싶고 그거 이제 중요한 예시가 이제 확률론이나 통계학에 자리 잡기 때문에 측도론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거를 그 가운데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자, 이렇게 레코드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냥 단순히 대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3, 54가 이제 데피니션에 대한 것이고, 그래 이제 매저 스페이스랑 이제 그 매저 펑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를 보시면 그 이제 심플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적분이 목적입니다. 이 티어리 자체는 미분이 아니라 이 티어리는 적분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전달됐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미 사실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 기준에서는 뭐냐면 미적분학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참 편하게 부르지만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이 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분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근데 사실은 그 어드밴스 레벨의 수학에서는 이게 반대여야 돼요. 많은 층에서. 그래서 사실은 적분이 먼저고 미분이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미분을 좋게 못할 때는 적분부터 만들고 적분을 가지고 펀더멘티널 캘큘러스를 가지고 미분을 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분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미분학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는 맞아요. 측도로는 그래서 사실은 정미분학이에요. 사실은 미적분이 아니에요. 미분부터 정의하지 못해요. 적분을 러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미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라도니크 정리입니다. 참고로. 근데 어쨌거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적분 자체는 뭐냐면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R1 그려놓고 연속함수 있으면 이렇게 채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치면 직사각형의 면적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직사각형의 쭉 개수들을 늘려나가면 그 극한으로서 적분값이 정의가 되는 거가 여러분이 지금 아주 친숙하게 잡고 있는 개념의 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려면 이제 적분을 하는 직사각형 개수를 늘려가면서 영역들을 이렇게 줄여 나갈 때 함수가 잘 줄어들어야잖아요. 연속이면 그게 잘 되잖아요. 근데 연속이라는 거를 빼고 싶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정해져. 함수가 있는 시점에서 그 함수의 그래프는 정해져요. 근데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채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문제가 돼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반대로 쳐야 돼요. 요렇게 쳐야 돼요. 이게 측도론이에요. 개념이 납득이 갔나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보셨던 거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만들 때 요렇게 채를 친 다음에 함수가 곱하기 밑변의 크기 해가지고 곱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역으로 쳐야 돼요. 요렇게 쳐야지 개념이 나와요. 적분을 정의할 때. 개념이 이해갔죠? 그래서 애시당초 함수 자체를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바꿔야 돼요. 함수를 이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왜냐면 함수가 나이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55단어, 55 렉처에 해당하는 이걸 심플 어프로시메이트 티어의 목적이 그거예요. 함수를 요렇게 채를 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비교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까지 개념 이해 갔죠? 여기서 이제 핵심인 거는 연속이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리만 이제 인테그랄 티어를 다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으로 랜덤 베리어블 그런 거 안 되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예, 이승현 말씀하시죠. 저 근데 교수님 예전에 이렇게 가로로 채치는 거에서 그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또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일반화해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적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측도론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도 또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아니면 좀 당장은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요 그냥 그 층위에서만 보면 되는 건가요? 먼저 일단은 그냥 가로로 채친다는 그 개념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열려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언제까지 뭐를 끝내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의사결정을 지금 한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년 중에 지금 이 프리프린트를 나가게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뭐 내년 초냐, 내년 말이냐 정도의 레인지로 잡고 있지. 실제로 저는 내년 중에 이 프리프린트를 낼 거인데, 목적 자체가. 근데 그 내는 타임라인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문수랑 연이수가 수술해서 시퀀스로 돌잖아요. 시퀀스로 도는데 현재 직문수 4기가 한 4분의 1 정도가 와 있어요. 현재 한 4분의 3 정도의 진도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게 내년 한 6월이나 7월 정도나 돼야 연이수 3기가 열릴 것 같아요. 빨라도.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염두에 놓고 그냥 넉넉하게 지금 그걸 잡고 있는 것일 뿐인데 단순하게 사실 시간이 넉넉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그 지금 이제 지금 이 웍 자체는 어쨌든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계산 이해하고 그 계산이 어떤 특도론적으로 어떻게 추상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해한 걸 이제 붙여가지고 문서로 만들면 이제 끝이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 딱 필요한 만큼만 제가 우선순위로 할당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지금 이 하는 층이들에 대해서 위상수학이랑 당연히 연결을 지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measurable function이랑 continuous function에 이런 거를 연결짓지 못하면 일단은 이 개념부터 이렇게 먼저 꼬이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저희가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를 다루는 것 자체도 토포로직 스페이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쓰이지만 그리고 어떤 기대수 목적 자체가 지금 이게 어떻게 FTC를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애시당초 안배를 해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리뷰가 되기를 당연히 원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 정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일단 측도론부터 지금 여기서 측도론이 가장 중요하게 뭐는 적어도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과 어떤 분량 및 이제 이제 퀀터티랑 퀄리티 둘 다 욕심 있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주변부에 있는 위상수학이나 지금 기대수 지금 순서들 있죠. 그거에 맞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일단 우선순위가 지금 요거가 되도록 할 생각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요 부분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하고 이거 다음에 측돈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승인 선생님의 질문은 지금 이걸 기준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랑 상관이 있거든요. 여기랑 상관이 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측도론이 중간에 일반 위상수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이선희 선생님께서 이제 기대수 1기 지금 하시는 분들이랑 이 공부의 니즈에 대해서 조율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실 거면 당연히 하셔도 좋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굴러가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서 말씀드리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하나만 하고 끝내겠다는 뜻도 아니고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같이 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랑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기대수 1기에 팁으로서도 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잡아놓은 저 프로젝트는 지금 지금 이제 어떤 관제 유도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커리어랑은 무관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해봤자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그냥 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뿐이고 그 대화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자, 요 정도로만 얘기를 먼저 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53, 54는 이제 53, 54는 그래서 메저 스페이스 및 메저럴 펑션의 데피니션이고 55가 심플 어프로시메이션 피어름이 함수를 이제 가르는 어떤 층위가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자, 뭐를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을 할 건데, 지금 이게 여러 수술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보통 통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가. 여기 얘기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생각해보니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제 통계 쪽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적어도 수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한 가지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제가 강조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는 걸 제가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보통 제가 거짓말하는 방식들을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1에서 정규 분포를 생각해요.
전기분포 어떻게 생기는지 다 느낌 있으시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형태잖아요. 2 마이너스 어쩌고 제곱에다가 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적당히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 들어가 있고, 적분하면 1대1에 잡혀 있고, 평균이 무고 어떤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도록 그 형태 뭔지 뭔 말하는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우도 함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으로 봐야 돼요. 괜찮죠? 대충 확률인데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를 뿐이요. 그럼 거기다가 뭘 취하냐면 로그를 취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렇듯하죠? 로그를 취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익스포넨셜 날리겠다 그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가우시안 익스포넨셜의 뭐지 마이너스 어떤 이차 함수 이 형태인데 로그를 취했으니까 E2D에서 그 E2D가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히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자명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어떤 이제 이차함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로그 우도 이렇게 부릅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 R1의 정기분포를 기준으로는 파라미터의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이나 표준편차 혹은 평균이나 분산.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모수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평균이 있고 하나가 뭐 분산이라고 할게요. 분산이 있으면 이거가 이제 그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하나를 결정한다. 직관적으로 다 느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떠듭니다. 여기가 전달이 됐죠. 그렇게 해서 아까 로그 라이클로드 펑션을 만들었으면 그 각각의 파라미터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편미분을 취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소위 이제 평균인 뮤랑 표준편차라고 할게요. 표준편차 시그마의 함수이기도 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편미분을 수행하는 거가 별 스트레스가 없고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그냥 이차 함수 꼴이니까 그거 그냥 편미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냥 트리비얼한 계산하는 센스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표준편차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맞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럼 이거 계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2차 방식 있을 때 그거 미분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보통 통계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코어 함수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사실은 벡터장이 뜻인데 여기서 근데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는 층위에서 수행한다면 여기까지 다 계산하는 거 가능하고 전달이 됐죠? 계산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놓은 것들이 각각 이것들이 메저러블 펑션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곱해요. 적당히 곱해요. 그래서 편미분한 것들을 곱하는 선택지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평균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들 곱하는 거, 평균에서 편미분하고 분산에 대해서 표준편차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는 거, 그 순서 바꾸는 거, 그 표준편차끼리 편미분한 거 곱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취하냐면 기대값을 취해요. 즉, 그 지금 적분을 그냥 수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확률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수행이 가능해요. 그거 계산이 다 되는 것들이요. 그럼 계산을 하면 이걸 가지고 2x2 매트릭스가 나와서 2x2 매트릭스가 이거가 알고 보니까 미분기하적으로 사실은 푸앙카레메트리랑 같아서 어떤 이제 음의 상수의 가우스 확률을 간다. 이 스토리라인은 수질에 오래 계신 분들은 직접 확인 안 해봤더라도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무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혹시 제가 여기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시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한 말들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세스에서는 한 가지 심각한 거짓말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측도론이 문제가 돼서. 근데 이제 측도론이 보통 목적이 아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더 안 하고 넘어가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 정의 레벨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FIM을 생각할 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했던 과정에서 심각하게 전제를 걸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사실 하고 있는 거는 적분 안쪽에서 보통 인테그랜드라고 그러죠. 적분 안쪽에서 편미분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했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기대값을 취하는 거가 적분을 취하는 행위잖아요. 전달되죠. 근데 그거 안쪽에서 편미분을 해놓고 적분을 취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받아들인 전제는 실제로 편미분을 적분 밖으로 빼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각각의 로그라이클리드 펑션들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면 이 미분을 적분 안쪽으로 밀어서 계산을 하나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하나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심각한 오류이자 거짓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관점에서 이제 FIM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좀 심각해질 거예요. 아니거든요. 안쪽으로 밀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아주 되지. 물론 이 세팅에서 참고로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정의에서 보면 이거 심각하게 따져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뭐냐면 미분과 적분은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말 알아두셨죠? 이게 보통 수리 통계하다 보면 치는 그냥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예를 들어 적분을 수행했으면 이미 이밸류에이션 한 거잖아요. 이밸류에이션 해놓고 미분하는 거랑 이밸류에이션 하기 전에 미분하고 진짜 적분하면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르다고요, 두 개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 같은 함수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적분하고 못 다루잖아요. 적분하는 순간 날라가 버리는데 0부터 적분해야 되면. 전달이 될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수에서는 일부러 제가 그래서 이걸 안 가르치는데 뭘 안 가르치냐면 해석학개론에서 이걸 심각하게 다뤄요, 사실은. 해석학개론 후반부에서 뭘로 다루냐면 균등 어떤 이제 유니폼 이제 컨버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뤄요. 균등 수렴. 제가 이 개념을 왜 기대수에서 안 다루냐면 쓸모없는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지는 이래요. 만약에 어떤 이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수에서 안 합니다, 이거를.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열이 있는데, 이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만족이 되면 미분적분 스위치를 해도 된다. 이거가 논제예요. 이게 왜 쓸모가 없냐? 이 가정이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해요. 너무 강력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기대수에서 빼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에 제일 만만한 가정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전별 이제 수렴이라는 가정이에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라는 가정인데, 이거 정의들은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의들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학교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가르치는 거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일반적으로 미분과 적분, 그러니까 그 적분과 미분의 스위치가 CR도 안 먹히거든요. 전달했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안 가르치고 해석학교에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르치는 이유는, 유니폼 컨버전스 정도는 돼야 스위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경우 안 돼요. 단순하게. 그런 의미에서 쓸모가 없어요. 말 전달했죠?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만 가지고, 이거는 정말 약한 컨디션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는 매저제를 제한돼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만 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스위치를 해야 여러분이 하는 게 돼요. 원하는 게. 그리고 보통 나중에 논문들 수학에서 체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컨디션이 이 컨디션이에요. 이게 가장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충분 조건밖에 확인을 못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다룰 수 있는 건 뭐냐면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되면 미분과 적분을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바꿔도 되는데, 근데 그 충분 조건이 깨졌을 때 골치 아파요. 그 대체자를 찾는 게 골치 아파요.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보는 층에서 통계적 모델을 설정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저한테 있어가지고. 통계적 모델을 세웠어. 그럼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있어야 기하적인 해석을 시작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 조건으로 미분과 적분의 스위치를 해야 돼. 근데 미분과 적분의 스위치를 이제 체크하는 컨디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측도론적 얘기인데, 이거의 핵심이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이 열나줘서 이 충분 조건이 딱 점검이 돼. 그러면 아 됐구나. 이건데 골치 아픈 거는 점검이 안 될 때 어쩔 것이냐. 이게 골치 아파요. 그리고 실제로 골치가 이게 확인을 못하는 상황들은 왕왕 생겨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이게 된다면 스테이트먼트가 그렇게 가요. Suppose 이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됨.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통계적 모델을 세웠어. 가정 없이 된다고 하고 싶은데 수학적으로 하면 아 이거 가정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보통 통계하는 사람들은 아마 신경을 쓰지 않을, 수학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말이 전달될까? 거짓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도론을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미분과 적분의 스위치를 엄밀하게 하고 싶어서요. 포인트 와이즈 센서에서. 이거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역 필살기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필살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르벡 도미네이티드 컨버전스 티어럼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걸 줄여서 LDCT, 르벡, L, 도미네이티드, T, 컨버전스 C, T라면 T 해가지고 보통 그래서 이 가장 필살기가 이 지금 스테이트먼트 이 T라면 이름을 보시면 무조건 모르세요. 아 미분적분 바꾸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LDCT를 생각하는 거는 미분적분 스위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감을 잡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미분적분 근데 이게 실제로 LDCT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미분과 적분 스위치가 아니라 함수열의 수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왜 그 얘기란 말이냐? 이건 어떻게 감을 잡으시면 되게 쉽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 일변수 그 미분 가능한 함수 f 프라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지금 어떤 말씀드린 거 여러분 모를 거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구체화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오브 a 플러스 h 빼기 f 오브 a, 이게 f 프라임의 데피니션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래서 이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열로 바꿔요. 수열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h를 n분의 1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였던 거를 h를 n분의 1로 바꾸고 n을 무한대로 보내도 되죠. 말 알아듣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면 이래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형태가 어떻게 되면 n분의 1 분의 말이 전달될까? 원래 h분의였던 게 n분의 1 분의로 바뀌는 거예요. 분의 f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는 a 플러스 h였던 게 a 플러스 n분의 1로 바꾸고 빼기 f 오브 a로 바꾸면 이거는 시퀀스 오브 펑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각각의 n이라는 인덱스에 따라서 함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시퀀스 오브 펑션입니다. 함수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만 취해주면 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타깃이 뭐로 바뀌냐면 가냐면 f 프라임으로 가야 돼. 전달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게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열이 있는 상태에서 적분하고 리밋을 취하는 거랑 적분하고 리밋을 취하는 거랑 리밋을 때리고 적분하는 거가 같으리라는 보장이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안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달했죠. x분의 1 같은 함수 가지고 적분이 문제가 되게 하는 순간 실제로 문제되는 거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전달했죠. 그랬을 때 그거를 보장하는 이 지금 함수열의 어떤 수렴과 적분의 스위치를 보장하는 그 정리를 LDCT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으로서 이게 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장 강력한 충분 조건이고요. 2025년에도 그리고 이거를 그 연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연구하다 보면 이거를 쉽게 만족할 길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걸 일반화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스위치를 만들려고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찾아본 선에서는. 그래서 계속 결과적으로 이 대학원 때 배웠던 걸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 LDCT를 못 버려요. 전달했죠. 이거는 별로 그 이제 클래시컬한 거지만 별로 그 다음으로 아직 인간이 못 갔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 사실 빼고 싶은 컨디션 중에 이 충분 조건 연락 짱 나거든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안 됐을 때 너무 골치 아프다. 약간 말 알아듣죠? 뭔 소리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5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56번부터 58번의 목적이 56, 57, 58의 목적이 LDCT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전달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근데 LDCT가 증명이 그 한 스텝에 되는 한 큐에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컨스트럭션이 들어가요. 할 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수순이 투 스텝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이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이 증명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지금 측도론제인 거를 배경으로 하는 수학들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면 이 LDCT는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욕심내는 센스에서 내가 그래 수학적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부를 해가지고 더 있다라고 주장한 것 중에 한 가지 만만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더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지? 미분적분 스위치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답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그랬을 때 이게 투 스텝인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그 여러분들이 했었던 스펙트럴 시어럼을 보면 스펙트럴 시어럼에 보이는 방법은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이냐면 일단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오소노말 베이스 쓰이면서 아이겐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거를 찾고 실제 인덕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슈어의 티어럼을 써가지고 매트릭스로 이제 쓴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성분 나머지 빵 이거 하고 두 번째 거부터 그게 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할 거면 인덕션을 우길 거면 해가지고 일단 얘를 만들어요. 했던 게. 그래서 실제로는 스펙트럴 티어럼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서 정말로 하고 있는 거는 진짜로 하는 건 어퍼 트라이앵글러가 되도록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아래쪽 두께. 그렇게 한 다음에 치사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에드 조인트 컨디션을 써요. 그래서 에드 조인트 컨디션 써가지고 이렇게 된 순간 시미트릭이었으면 이거 다이아고람 빼고 D저양 이 논리로 가고 컴플렉스였으면 그거 꼭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조금 더 약화시켜도 돼. 그리고 이게 필요 충분이야. 이렇게 갔던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제로 투 스텝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오소날 베이시스를 잘 찾은 다음에 그람슈비치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아이겐 벡터가 되도록 하는 컨디션까지 잘 써가지고 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만 남기고 싶으니까 리스 표현 정리를 토대로 한 앱 조인트를 써가지고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층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푸는 건 컬렉터리스트 폴리논 푸는 게 전부입니다. 이 진짜 작업들은 여기까지 다 알아두셨다 생각 제가 그거에 준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LDCT 자체가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해석하기 정리입니다. 측도로는 기본적으로 해석학으로 보고요. 해석학의 정리라는 건 어떤 센스냐면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다루는 수학이에요.
수학의 성격 자체가. 근데 얘는 등식이 가면 돼요. 미분과 적분의 스위치를 등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등식으로 바뀐다는 게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적분 자체를 디파인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여기까지 전달했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양쪽 부등식을 다 보여야 돼. 보이는 방법. A랑 B랑 같다는 걸 보이고 싶어. 보이려는 게 그겁니다. LDCT에서 이제 순서 바꿨을 때 똑같다는 걸 보이려는 게 목적입니다. 전달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보이는 방법이 A가 B랑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고,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방식으로 보일 거예요. 보였을 때. 여기까지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슈어의 티어럼이 있고 에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들어오는 그 맥락처럼 알아듣겠나요? 그 맥락처럼 첫 번째 수순에서 그게 뭐가 들어오냐면 파토렘마라는 게 들어와요. 한쪽 어떻게 보일 거냐. 전달했죠? 그래서 한쪽을 보이는 거를 파토렘마라고 해요. 이것도 못 피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파토렘마도 컨디션들이 좀 걸려 있어요.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오랜말에 보면 이게 뭘 가지고 보이냐면 림 인프를 가지고 보여야 돼요. 보일 때. 림 인프가 만족하는 한쪽 이니퀄리티만 만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인을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트리키하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걸 파토렘마를 가지고 거기서 파토렘마 자체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파토렘마가 LDCD 한쪽 사이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 이니퀄리티 그걸 스트릭하게 어떻게 바꿀 건지까지 이해가 되면 LDCT가 여러분 이해가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까먹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고 말 알아듣겠죠?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적분 스위치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제 도망갈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듣고요. 근데 교수님 실제로 봤을 때 좀 되게 이게 언어가 되게 난해하다 해야 되나요? 좀 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봐도 그냥 그 스토리라인 듣고 보니까 오 하면서 듣게 되는데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되게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과정을 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게 또 직접 하다 보면 좀 되게 난해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이번에 그래도 제가 선대하면서 좀 좋았던 게 이렇게 계산 직접 해보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좀 기억도 많이 남고 좀 이게 이거 실제로 2x2에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것도 막 느꼈던 적도 몇 번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보셔야죠. 정확한 네,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진도를 다시 백 씌워주고 보고 있었던 건데 그건 네, 지금 뭐냐면 구체화를 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도 전부 다 구체화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지금 필요한 건데 그건 팀이 서기 위해서 그건 필요 조건에 대한 거예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증명을 단순히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라라는 권이 아닙니다. 제가 스펙터럴 티어럼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정도 기본적인 층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증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구체화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해가 가야 돼요. 그냥 라인 바이 라인 이거 신스 이것 때문에 이거 되고 그냥 그렇게 대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전달이 되죠. 외우면 안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좀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는 적분에 대한 얘기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마련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구체적인 예시 어떻게 마련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맥라에 맞는 예시들은 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제가 드리겠고 알아듣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 그런 건 되게 중요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보실 때 그럼 왜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드려야 하는 예시가 시퀀스 오브 펑션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하나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 F 프라임이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를 예시랑 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게 그런 거 이제 실제로 정의 레벨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몇 개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실제로 깨지는데 LDCT에서 될 거고 어떤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되니까 사실 LDCT까지 의존하지 않고 해석하면서 배우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혹시 마련이 어려우면 당연히 저를 그냥 소환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디스코드에 소환하셔가지고 예시 달라. 예시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냐. 이런 거는 대놓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보통 문제를 삼는 거는 분명히 소화가 안 된 걸 뻔히 아는데 소화가 됐다고 할 때 제가 보통 뭐라고 하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알려고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달됐죠? 이거 증명 외우시면 안 됩니다. 느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펙트럼을 여러 이제 감을 이제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하셨다는 게 지금 어떤 스토리라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라는 층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칙도론을 배웠을 때 배워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이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칙도론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만에 꼽으라고 하면, 물론 라도니크론이라 제가 보통 FTC랑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한참 가야 되는 얘기고, 실제로는 LDCT가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툴이라서 그래요. 이거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 미적분 스위치를 못 하니까. 전달이 됐죠? 그게 실질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이거는 그 적분론을 가르칠 때 수준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적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적분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이 기준 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적분이 똑같으면 그 안에서 대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뭔 헛소리라는 거냐면 제가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56번부터 58번까지 그게 LDCT에 대한 이야기다까지 얘기를 했고 59번, 60번 영상에 대한 얘기인데 59번, 60번 영상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LDCT까지 썼으면 이제 사실 적분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좀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지만 적분하는 함수를 우리 이거 안 써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확률론도 다 똑같이 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 무조건 이거예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다 뭘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면 무조건 심플 펑션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요. 아까의 영상 기준으로는 55번.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왜 연속함수 왜 다뤘던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다뤘던 거잖아요. 근데 연속함수라는 거를 어떤 더 일반에서 정의했으면 문제가 뭐 있어요? 못 다룰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다룰 수 있으면 S랑 연속함수 아는 거 S도 다뤘지.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고의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체제가 심플 펑션이에요. 이렇게 생겨 있는 함수. 전달했죠? 그래서 실제로 메저럴 펑션을 정말로 다루는 건 심플 펑션의 시퀀스예요. 근데 심플 펑션의 시퀀스를 가지고 적분을 다루려고 할 때 필요한 게 LDCT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심플 펑션 함수가 내가 알고 싶은 함수가 있어. 적분을 하고 싶은. 그럼 그 함수를 심플 펑션의 시퀀스로 바꿔요. 리밋이 그 함수가 되게. 그래서 그 심플 펑션 레벨에서 적분을 한 다음에 리밋을 때려. 이렇게 해도 돼. 왜? 스위치해도 되니까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것들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적인 적분 정의는 이거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룰을 이해하신 다음에 확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보시면 황당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거 계속 갖다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말 이해 갔죠? 안 그러면 연속함수 원래 했던 것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스토리 라인 이해갔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수긍이 가시다는 전제하에서 적분을 이제 만들었으면 적분 사항만 똑같으면 우리는 실제로 함수도 바꿀 거고 적분을 취하는 영역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측도론에서 신경 써야 되는 개념이 이것도 이제 어떤 측도론, 확률론, 통계학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연락 짜증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almost surely almost everywhere 이런 단어들을 쓰거든요. 이게 뭔 개소리란 말이냐.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이제 공부를 해보자면 almost everywhere 되는 것 중에서는 uncountable set만큼을 배제해도 된다. 이게 뭔 개소리란 말이냐. 이런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 값밖에 확인을 못 할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적분 값에서 상관이 없는 거면 함수든 적분 영역에 있는 바꿔치기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LDCT까지 셋업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적분 값을 안 바꾸면 함수도 실제로 우리는 막 바꿀 거예요. 왜? 적분에서는 똑같으니까. 제가 미상수학에서 이런 층위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적분 영역 바꿔도 되지 않냐? 확인할 수 있는 게 적분밖에 없는데. 적분하는 그 대상을 바꿔도 되지 않냐? 저 확인할 수 있는 적분밖에 없는데. 바꾸는 장대 아니냐? 똑같아요. 그래서 적분하는 함수 실제로는 바꿀 거고요. 적분하는 영역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기준이 저희가 측도라는 매저라는 게 있으니까 매저 제로에서는 막 바꿔도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저 제로에서 영역 바꿀 거고 매저 제로에서 함수 바꿀 거예요. 왜요? 우리 매미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영역에 대해 구라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가 더 요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주는 개념이 그거에 대한 얘기가 59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53, 렉처 노트 53부터 59까지 얘기를 했고요. 계속 제가 왜냐하면 지금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면 65까지는 일단은 설명을 다 해야 돼서 이 각각들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이 이해했으면 제가 한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별 생각 없이 그게 선이 아니면 이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 라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달했죠. 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얘기랑 다른 얘기를 이제 해야 60분, 이제 지금 영상 기준으로는 60번부터 66번, 65번까지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몇 개월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실제 과정들이. 그런데 공부의 수순을 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수순이라 가지고 하시다가 다시 앞으로 백해가지고 같이 보는 것들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은 빨리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은 좀 누적해가지고 보시길 권해요. 이 전체 체계가 나한테 감이 올 때까지.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막 진도 나갔으니까 이제 이거 알고 이거보다는 지금 여기는 약간 독립적인 모듈로서, 그래서 지금 이 측도론적인 체계가 이제 나한테 들어오기까지 좀 거기서 이제 팀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디스커션이 흘러가면 장땡입니다. 전달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제약들을 꼭, 뭐 제가 구체화도 얘기했고 여러 얘기했지만 이해가 목적이니까 그 기준에서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선형대수 쪽 보니까 한 시간 정도 디스커션하고 제가 그냥 뒀던 게, 어차피 선형대수 사실 여기 계시면 꼭 모르는 것 같지도 않고, 난 그냥 그 정도만 리뷰가 돼도 족할 것 같아서 그냥 뒀거든요. 기대수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그거 포인트인데, 측도론을 얘기할 때는 한 시간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두 시간은 얘기가 돼야 돼요. 적어도. 대화할 게 그렇게 적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중간 과정들이요. 여기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그 사실 다 바쁘신 분들이실 테니까 그 각자 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것들을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 얘기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 시간이 빡빡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60번부터 65번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에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자, 그럼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53번부터 59번까지가 기본적인 메저 티어리의 셋업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메저 티어리의 셋업이라는 게 이게 뭐고 왜 하냐라는 거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코어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진짜로 쓰는 거는 60번부터 65번까지일 때가 많아요. 진짜로 쓰는 거는. 뭔 소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라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여기서는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꼬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60번부터 65번까지의 목적이 뭐냐면 선형대수를 일반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선형대수를 일반하는 게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면, 선형대수는 어떤 집합을 다루나요? 선형대수에서 다룬 집합이 뭐죠? 유한 차원 벡터. 벡터 공간. 유한차원 벡터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선형대수를 제대로 배웠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 답에 만족을 안 하고 단어가 다르길 원합니다. 유한차원은 제가 어떤 동의를 하고요. 벡터공간을 배우지 않습니다. 뭘 배웁니까? 스펙트럴 티어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벡터공간에서 되지 않습니다. 내적 공간. 네. 내적 공간이어야 됩니다. 에드 조인트가 정의가 돼야 돼요. 괜찮죠? 선형대수의 기준은 스펙트럴 티어럼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적까지 있어야 돼요. 전달이 됐죠? 그래서 선형대수의 대상은 실제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60번부터 65번의 목적은 이것들을 일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다 없애야 되냐면 유한 차원이라는 가정을 없애야 되고요. 내적 공간이라는 가정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됐다고 믿었던 거를 일반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층위에서 이때까지 지금 이 과정 다 실제로 파이널 때문에 여러분 너무 편하게 써먹고 있었잖아요. 써먹고 있었고 에드 조인트 이거 잘 써먹고 있었는데, 자 이제 사용대수 가르칠 때 중요하게 말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필요 조건을 다룬 적이 있었느냐? 다 충분 조건 아니었냐? 그렇죠?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었고, 사실 이 가정 깨면 안 된다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심지어 사실은 선형대수에서는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지만 벡터 스페이스조차도 사실은 많은 경우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마줄로서도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는 거 다 돼요. 심지어 스펙트럴티라면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줄이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갑자기 확 이상한 느낌이 받을 거예요. 그런가? 이런 느낌들은, 근데 이것들은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것들을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 벡터 공간에서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직관해서 예를 든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R3 안에 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서 리니얼라이제이션 하는 이 벡터 스페이스 생각하면 벡터 스페이스처럼 생각했지만, 탄젠트 스페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러면 벡터 스페이스 한 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벡터 스페이스 여러 개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이때는 정확하게는 마줄이라고 봐야 돼요. 스칼라벨이 참조하는 위치가 상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포인트에 따라서 스칼라가 달라지는 함수를 기준으로 스칼라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마줄이에요. 이때도 스펙트럴이 하면 잘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선형대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형대수는 굉장히 그 이제 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룸이 많다는 걸 어떻게 보시면 괜찮냐면 내가 선형대수의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그 가정이 필요 조건이었던 게 단 하나도 있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못 찾을 거예요. 단 하나라도 지금 여기 있는 써져 있는 가정들이 필요 조건이었던 적이 있었냐?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인 게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미분 가능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필요 조건이 아니야. 충분 조건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일반화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건 너무 센 가정인데 의 맥락이 선형대수의 지금의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측도론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버려나가냐면 그 이제 그래서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버려나가냐면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미지는 벡터가 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미지는 벡터가 함수라는 거예요. 벡터 공간이라는 뭐 데피니션이 있지만 벡터 공간이 있지만 벡터가 사실은 당연하지 n투플이잖아요. Rn 기준으로 본다면 n투플이었어요. n개의 컴포넌트였어요. 오케이. 근데 그걸 여러분들 함수로 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정역은 어떤 거냐면 1부터 정역은 기본적으로 1부터 n까지고 그것들을 집어 넣었을 때 k번째가 나오는 거, a 서브 k가 나오는 거. 이게 그 벡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어떤 이제 파이나이트 셋에서 리얼로 가는 그냥 어떤 펑션 벡터고 그 벡터들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준다. 벡터 스페이스 오퍼레이션을 준다. 별 스트레스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n이 파이나이트 어떤 이제 그 셋에 그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몰 n을 잡았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여러분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던 것도 펑션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펑션들의 모임에서 그 펑션의 정의역이 왜 파이나이트 셋이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요 관점에서 이 관점을 늘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60번부터 65번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시상식으로 보았던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가 아주 트리비얼한 센스의 펑션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것들을 대할 때. 여기까지 말 전달했죠? 이거를 진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한번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다시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으로 갈 때 여러분 실제로 적분 어떻게 배웠어요?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면 적분이란 무엇입니까? 무한급수예요. 그래서 적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구분구적법으로 해요. 쉬운 예시, y는 x제곱 이런 거. 근데 이거 하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FTC가 있어요. 아, 이거 하면 되는군. 이런 이 순서 아닌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절대로 구분구조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급수였어요. 데피니션 레벨에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분명히 파셜섬의 리밋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았던 적분의 진짜 정체는. 물론 그거를 FTC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 전달되죠?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이 아는 미적분학의 스토리 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적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내적이 기호 더 편하시죠, 이제? 내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벡터 두 개 집어넣어요. 그냥 실수 기준이라고 합시다. 복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수 기준으로 그냥 생각해서 벡터 두 개 집어넣었어요. 밸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생각하셨던 수순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체적인 계산의 층에서 본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베이시스부터 잡아야 돼요. 벡터 스페이스 베이스를 잡아요. 그러면 베이스를 잡았으니까 벡터들을 뭘로 쓸 수 있어요? n 디멘전이라고 하면 n개의 컴포넌트 n투플로 적어요. 적죠? 그러면 실제로 벡터 두 개를 내적에다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벡터 트랜스포즈, 이 n 바이 n 매트릭스, 그리고 컬럼 벡터 해가지고 밸류 뽑아냈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말 다 알아듣겠죠?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파이나이트 디멘션을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내적을 생각했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필드 값이 나왔던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하셨던 계산의 진짜 층에서는 벡터 스페이스 베이시스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벡터들을 엔트플로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면 그 내적 자체도 다시 n 바이 n 매트릭스 다시 표현이 가능해서 오소널 베이스 잡으면 사실 뻔하고요. 여기 계시면 이 정도 다 전달될 거라고 떠듭니다. 그 표현을 해서 집어넣어서 요 로 벡터
n 바이 n 매트릭스, 컬럼 벡터 써서 다다닥 해가지고 밸류, 스칼라 밸류가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편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전달이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방식의 이밸류에이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가정을 심각하게 쓰고 있냐면 파이나이트 벤치라는 가정을 심각하게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썼잖아요. 이거 당연히 웰 디파인 퀀터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혹시 이게 파셜 썸처럼 안 보이시나요? n개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n이 2였으면 그냥 그거 2x2 요거 3이었으면 요거 n이었으면 그렇게 확장했잖아요. 왜 이 n이 유한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파셜 썸의 리밋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밀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정체가 뭐겠어요? 이게 혹시 정체가 적분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던 건 적분이에요. 그거에 아주 트리비얼한 케이스. 전달이 혹시 될까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보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원래 여러분이 보았던 함수는 벡터 여러분이 보았던 n투플은 정의역이 파이나이트였던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럼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정의역이 뭘로 바뀌냐면 자연수집합으로 바뀌죠. 원래는 1부터 n까지가 원소였던 거에서 리얼로 가는 펑션이었는데 벡터라고 여러분이 보았던 방식이요. 전달이 되나요? 그거였는데 n을 무한대로 풀게 되면 정의역이 뭘로 바뀌어요? 자연수집합 전체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를 유식한 단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에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퀀스요. 시퀀스잖아요. 즉, 여러분이 아시는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 무한 차원 일반화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열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열이라는 게 애시당초 뭐였던 거예요? 수열은 애시당초 벡터였던 거예요. 왜 벡터가 n튜플에서 n이 유한이어야 돼요? 누구 맘대로? 우리가 왜 급수를 처음부터 생각했습니까? 수렴만 하면 장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수렴만 하면 벡터를 수열로 생각해도 장땡이잖아요. 애시당초 수열이었던 거지. n개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빵이었던. 괜찮죠? 그래서 애시당초 여러분이 내적이라고 보았었던 것 자체가 정체가 적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당초.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한 거냐면 함수 두 개를 곱해서 인테그랄을 하는 거가 사실은 내적이었던 거예요. 함수랑 내적, 벡터랑 같은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건 애널로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셨던 게 원래 그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수순이 지금 여기서 60번부터 65번으로 가는 거예요, 수순이.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거나 무한 차원까지 되기를 원하니까 이게 말이 되도록 하는 체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냐면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다뤘던 선형대소의 대상인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심지어 뭐가 되더라도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었던 선형대소의 내적 이론이 그대로 확장을 어디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공략하게 되면 나오는 게 힐베르트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래서 측도론에서 얘기하는지가 납득이 가시나요? 애시당초 내적의 정체가 뭐였으니까? 적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측도론에서 배워야 되는 게 힐베르트 공간 이론이에요. 말이 되나요? 뭔 소리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내적을 줬으면 어떤 이론이냐면, 그러면 오소고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얘기를 했고요. 원래 그전에는 인디펜던스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디펜던스에 90도일 필요가 없잖아요. 90도라는 게 정의도 안 되지만. 내적을 얘기했으니까 그람슈미츠를 얘기했죠. 왜 그 과정이 유한 차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럴듯하죠? 뭔 느낌인지?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힐베르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근데 하지만 수학에서 언제나 두려워야 되는 대상은 무한을 다룰 때는 인간은 경외를 하고 돼야 돼요. 무한은 인간이 사실은 다룰 수가 없으니까 유한으로 떨어뜨리는 게 인간이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힐베르트 공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정의를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이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감각의 측위는 유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됐던 거니까 의심을 안 했던 게 무한의 영역으로 갈 때 의심하는 것들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해봐요. 축 3개 직교 분열하는 거 스트레스가 없으시죠?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 문제 없음. n차원이라고 해도 그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게 사실 그라운드 슈미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 차원에서 내적까지 다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축 분할이 잘 된다라는 거가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원래 3차원이었으면 한 축, 두 축, 세 축 하면 끝이잖아요. 끝난다는 거 아니까. 무한 차원이면 안 끝날 거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좀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가장 관건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데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직교분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교분해가 반드시 공리를 써야 돼요. 힐베르트 공간으로서.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시 말하자면 유한 차원일 때는 공리가 필요 없어요. 유한은 공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무한에 대해서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교 분해를 무조건 계속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무한 계속 해야 되는데 못 끝내는데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힐베르트 공간의 정의를 써서 공리 레벨에서 왜 이게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무한 차원의 무한계의 축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미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말에 정의상 그 말이 다 있어요. 정의 레벨에서는 complete inner product space가 데피니션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컴플릿이라는 거가 이너 프로트 만드는 디스턴스의 코시퀀스, 이미의 코시퀀스가 컨버지하는 걸로 디파인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유한일 때 당연했던 게 왜 무한일 때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가 납득이 갔나요? 그리고 그것까지가 되는 거여서 시퀀스 스페이스 같은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가 선형대수를 가지고 다뤘던 거랑 같은 걸로 대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지금 유한 차원 행렬, 우리가 파이널 랭크의 매트릭스만 가지고 다뤘던 거를 이제 그런 게 아니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그 익사이팅한 얘기라고요. 자, 일단 그래서 그래서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거에서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전달했죠? 그리고 여기서 힐베르트 공간에서 내적의 기준이 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듣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일반화의 층위가 있고 구체화의 층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어떤 지금 특도론에 대해서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 선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화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체화에서 중요한 게 프리의 급수입니다. 프리의 급수가 뭐를 보장하냐면 힐베르트 공간으로서 수열 공간과 함수 공간이 같다는 것을 보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65, 영상 65에 해놨지만 꼭 65, 그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예시에서 킵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단어로서는 스몰 L2 스페이스, 라지 L2 스페이스. 그래서 지금 이제 벡터들의 모임을 수열들의 모임으로서 확장한 다음에 수열들의 모임이랑 함수들의 모임이 왜 같은, 진짜 함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진짜 함수. 그 함수의 모임이 왜 같은지. 힐베르트 공간으로서. 그거를 보장하는 힐베르트 공간을 동형인 걸 보장하는 이게 프리의 급수입니다. 프리의 급수 자체가 힐베르트 공간 아이소모피즘입니다. 정의 자체가. 그래서 요거가 함수들의 모임을 힐베르트 공간으로 보이기 위한 예시로서 중요합니다. 자체가. 그리고 이제 루딘책 기준으로는 리얼 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챕터 4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가. 혹시나 이제 루딘책을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모두 결국 다 버릴 거냐면 내적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적이 있는 그 이제 힐베르트 공간을 저희가 스몰 L2 스페이스, 라지 L2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적까지 버리는 거를 반학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스턴스가 있어서 코시퀀스 컨버전스를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걸 반학 스페이스라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해석학계통에 그리고 통계학을 내시는 그쪽이기 때문에 해석학계통에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컨셉이 LP 스페이스라는 컨셉입니다. 다 나머지는 다 이거에 아류작이 지나잖아요. 해석학에서 다룬 모든 공간들 다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면 함수들의 모임을 힐베르트 공간으로 보는 거에서 출발해서 함수들의 모임을 결국에는 내적인 정의가 안 되는 것까지 보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가 L2 스페이스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스토리라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측도를 배우는 건 무엇이냐? LDC를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측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LP 스페이스를 배우는 것이다. LP 스페이스란 무엇이냐? P가 2일 때는 힐베르트 공간이고 일반적으로 1부터 무한대까지는 반학 스페이스인 요거까지 셋업이 돼야 보통은 이제 AI 논문들 이런 거 보다는 레귤러라이저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P가 1일 때 레귤러라이저, P가 2일 때 레귤러라이저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근데 실제로 그때 썼을 때 P가 2일 때가 힐베르트 공간을 쓰는 거고 P가 1일 때가 반학 스페이스 구조를 쓰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작업이 60에서부터 62 이 것들이고요. 이 증명 중요해요. 이 디테일들 어떻게 그 우회하는 그 이제 지금 힐베트 공간과 반응 스페이스 구조가 바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테일들은 어쨌거나 디테일들을 보시면서 익숙해지라는 게 아니라 역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학적인 계산들이 그 디테일들은 다 대부분 여기서부터 뿌리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뭐 PD 라인이나 하모니 어널리시스 라인이나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학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대망의 어떤 거를 공략하러 가야 됩니까? 라돈 니코dim을 공략하러 가야 돼요. 약간 던전의 드래곤 같은 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제 틱도는 뭔지 조금 알겠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렇게 공략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위상수학적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욕심에 따라서 그 이제 참석자들의 어떤 의욕과 그런 거에 대해 그래서 수학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전 이것 일단 길에서 그렇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또 있지만 그 지금 이 영상들 순서대로 적어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상수학적인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65까지 간 다음에 한참 위상수학 떠들다가 다시 측도론으로 가죠. 그 얘기가 여기 위상적인 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라돈 니코dim을 이제 그 던전의 드래곤을 때려잡으러 가는 그 준비 작업으로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와이즈 하는 거는 그 실제로는 그 이게 되게 트리키한데 그 영상 기준으로는 53번, 54번, 56번, 아마 56번에다가 제가 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안에 다 있을 텐데 53번에서 56번은 사실 뭐까지 다 돼 있을 거냐면 그 라도니코딤의 역방향만 있어도 다 되거든요. 제가 지금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언어가 그렇게 무겁게 필요하진 않아요. 당장 이 일에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측도론에 꽂힌 라도니코딤 정리예요. 왜요? 그 연속도 깨지는 데에서 FTC 하고 싶으니까. 말은 되게. 그걸 라도니코딤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도니코딤 정리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확률론적인 체계, 어떤 통계적인 체계.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설명을 연희수나 이런 데서 안 해요. 뭐 참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대충 팩트 처리하고 라도니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한 요 정도 말씀드리면 책에는 적어도 몇 개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승현 선생님 저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게 스터디가 마친 다음에 저 노트들을 계속 좀 계산을 그러니까 틀린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계산들을 보시면서 이거 그 구체적인 계산은 그냥 수학적 개념 없이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 어쨌거나 라도니코딤 저 정리 스테이트먼트까지는 이해를 시킬 거예요. 이해를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계산에서 제가 그 노트를 따로 또 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어떤 감상들을 평소에 나누고 계시면 제가 어떤 시점에서 이 노트 보십시오, 이 노트 보십시오 제가 드릴 거고요. 괜찮으시죠? 근데 진도 그냥 나가시면서 그냥 한 번씩 그냥 쓱 보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쓱 보시고 무시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시라는 층에서 노트는 드린 거고요. 자, 오늘 드릴 어떤 필요한 얘기는 제가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도를 어떻게 지금 접근해서 봐야 되는지가 있고, 그리고 보통 보는 기준은 이 스터디는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정말로 그 패부를 부수는 그걸로, 그 불평과 짜증들을 나누는 그걸로, 그렇게 퀄리티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배워두면 정말 두고두고 욕이 납니다. 측도로는. 적분이론이 다 이거여서 그래요. 제가 보통 이거를 그 이제 채널에서 보통 미분 형식을 강조하는 거는 미분 형식이 더 쉽거든요. 가르치기가. 계산만 해보면 돼서. 근데 사실 이제 요 작업도 사실은 필요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나 감상이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측도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진도를 당장 다음 주부터는 측도론을 나가야 되는, 아니면 조금 하던 거 마무리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근데 네. 이제 측도론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저는 그 기준만 이제 드린 거에서 네. 참여자들이 다 동의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강요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어떤 거가 지금 필요한지 말씀드리니까 퀄리티가 올라가길 원하거든요. 네. 에너지가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스터디가 1시간에는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2시간에만 맞추는 거랑 그 안에 디테일은 아무래도 알아서들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는 좀 오늘 내용이랑은 관련이 없긴 한데, 네. 그 대각화 하려고 결국엔 내적이라는 걸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내적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정의를 해서 이제 어드 조인트 정의 가지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라인을 다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뭔가 저 지난주에 조금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 이거 나였으면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감상을 하면서 오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과 별개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공부하다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는 이제 뭐 제가 그런 것들도 언젠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두고 공부를 한다면 뭐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너무 좀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여쭤본 것 같긴 한데 그냥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좀 그럴 때가 있어서 한번 그냥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 이제 어떤 말씀하신 층에서는 내가 이게 되냐 안 되냐 어떤 이진적으로 느끼기 하시면 사실 많이 그 올라가신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어쨌든 이런 속된 말로 이렇게 말로 씨부리는 것들이 되게 사실 추상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어떤 층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전달이 되는 이런 게 초심자가 수학 공부 처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게 되면 제가 연희수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불가능하니까 안 떠들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어떤 뭔 소리 하는지는 알아봤겠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어쨌든 공짜로 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모든 의미에서. 일단은 그거는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진재님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리더도 맡기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제가 리더 아무한테는 안 맡겨요. 성장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고 거기서 될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맡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보통 이제 이진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러니까 생각하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계산은 할 만하고, 그다음부터 어려운 수학을 배운다. 해석할 계는 좀 어렵고, 위상 수학 어렵고, 측도는 어렵고,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애플리케이션이 지나잖아요. 추상화의 층에서든 계산의 층에서든. 수학은 계산과 논리가 전부인데, 이거 다 이 계산과 논리를 어디서 뻗어나온 거냐면, 1변수, 2변수 미적분학과 2x2 매트릭스 가지고 노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수학 이론들은.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면 도망가면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외계어나 외계의 대상들로부터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가면 무조건 아니고요. 그건 언제나 길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아는 1변수 미적분, 2변수 단순한 상황에서 미적분, 그리고 행렬 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에서 그 근처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애를 써야 돼. 고민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단지 어떤 예시를 드신 것뿐이냐면 그러니까 리스 표현 정리도 뭔지 알겠고 스펙트럼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스토리라는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거기서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뭔가 찝찝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찝찝한 거는 이 층에서는 전 보통 그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나라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거는 좋은 센서예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언제 그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좀 그 감각은 꼭 어떤 킵하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거 계속 공부할 때 계속 그런 감각들이 내가 이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좀 약간 지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애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봤으면 아마 지금 그게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R2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거기서는 R2를 구체적으로 주고 그러면 내적을 이제 실제로 쓸 때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에드조인트가 리스 표현장이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스테이트먼트 팩트 처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내적에다가 x, y, 그러니까 x랑 y를 벡터라고 할 때 v랑 w라고 할게요. v랑 w를 벡터라고 할 때 집어넣으면 실제로 베이스가 다 잡았다는 전제에서 스탠다드 베이스 그냥 잡으면 되니까 v 트랜스포즈 a w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에드조인트가 하는 역할이 지금 원래는 자, 여기다 리니어 트랜스포가 이제 섞을게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 자, t라고 할 때, 리니어 오퍼레이터 t라고 할 때, 그러면 원래는 형태가 tx랑 y를 만들어서 내적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하는 방식이. 맞죠? 그러면 tx 만들고, 그걸 이제 로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 곱해야 되고, 내적이 있어야 되니까,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 벡터를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아마 이거를 안 했을 거예요. 말 전달이죠. 되게 뻔하죠. 그냥 실제로 그냥 성분이 두 개 있는 거에 로 벡터, 2x2 매트릭스, 그냥 그리고 컬럼 벡터 이게 다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리스 표현 정리는 지금 어떤 스테이트먼트예요? T스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존재하여 어떻게 만들어져요? 형태가 X랑 T스타 Y랑 내적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죄송해요. VW 할게요. V랑 T스타 W랑 내적이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스테이트먼트가. 그렇게 되면 T스타가 유일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리스 표현 정리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죠? 그럼 이걸 실제로 적어보면 V라고 하는 거 그대로 로 벡터로 적을 것이고 전달이죠. 적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있어야 되니까 내적 있어야 되니까 내적에 해당하는 A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T스타 Y라고 하는 거가 컬럼 벡터로 적혀있는데 T스타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서 그러면 이퀘이션으로 적어놓고 맞출 수 있을 거잖아요.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인지. 그렇게 해보면 리스 표현 정리라는 거 팩트로 안 쓰고 실제로 이것들의 정체가 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실제로 정체는 그냥 단순히 뭐냐면 이거 정체는 트랜스포즈예요. 진짜 정체. 어차피 다 이퀄로 그 이제 행렬 곱인데 행렬 곱에서 원래 이쪽에서 곱했던 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진짜 실제 그러니까 그 셀프 어저니트 오퍼레이트 이런 거 고려하는 이유가 그 트랜스포즈를 뒤집어가 똑같은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정체는 트랜스포즈예요. 이런 거를 그 이를 R2나 이런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레슨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거가 지금 되고 안 되고 0과 1 이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0과 100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나도 이 구체화나 이런 추상의칭이가 발달하고 있는 거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퀄리티 와이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난 이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하면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 느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이 전달이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 감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전달이 되네. 그래서 만약에 러프하게는 이런 감각이면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중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좀 밍숭맹숭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점검해 보시냐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에디저인트에서 R2에서 구체적으로 보신 적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근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조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실제로 이거 무슨 말이란 말이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증명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도 아니고 증명이 수긍이 안 간다는 말도 아니고 뭔 말인지 다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지? 좀 찜찜하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이렇게 1변수 미적분, 2변수 미적분, 선형대수 레벨, 선형대수 진짜 2x2 매트릭스 레벨에서 정말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무식하게 적어보면 느낌표가 확 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안 까먹어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거가 격파가 되면 까먹으면 되냐면 아 이거 처음에 만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수법이 이해가 간다 하면 끝이에요. 예, 전달이 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것도 이거 제가 지금 말한 지식을 기억하려는 것보다는 이런 감각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서 퀄리티를 내 방식으로 올리는 그 방식들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로가 아닙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서 그 누구나 다 그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어제 기대수 이게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제가 리스 표현장을 지금 뭘로 떠들었냐면 선형대수로 떠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떠드는 방식은 저는 이제 트랜스포즈랑 상관이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기대수 이게 레코드 보면 제가 뭐로 떠드냐면 저는 이걸 체인룰로 떠들어놨어요. 사실 이거 2x2 매트릭스의 체인룰 얘기다. 이게 그 맥락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리스 표현 정리 얘기인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저기서 얘기하는 같은 정리인데 구차가 달라요. 이런 거는 실제로 많이 해봐야 감이 와요. 그래서 이걸 팩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뭐가 쓰이는지를 보면서 미적분학과 사용대수 랩에서 뭐가 쓰이는지 알면서 그러면서 감이 오는 그렇게 느는 것이 그 어떤 아 이거 세팅 뻔하니까 엘리먼트라니까 트리비얼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할 때 이제 걸고 넘어지기 참 좋은 거는 나라면 이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에서 시비를 거는 거가 서로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어떤 이해하고자 하는 층이가 그 층이라면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저 사람 저 레퍼런스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만들고 싶다 하면 결국에는 이 구차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실제로 어떤 그 TR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시키는 겁니다. 이 퀄리티를 높일 생각으로 계산하라는 거지 계산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 뜻도 아닙니다. 이제 복합적인 층이에요. 답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 그 스터디 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이제 토픽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걸 뭐라 하죠? 그 penetrating example? 그거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많이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찾는 방법이 있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찾는 그러니까 방법.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영과 백이 아니고 계속 이제 이런 게 늘어가는 하면서 늘어가야 되는 영역이고 사실 페네트레이션 진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꼭 이 맥락에서는 이것만 봐야 되고 그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비유를 해드리면 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채널에서 이제 참 광마회기 같은 회기물 소설도 참 많이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데, 그 회기물들의 이제 특징이 주인공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회기를 하면 끝을 알고 있으니까, 아, 내가 저 교주랑 맞짱을 떠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니까 처음부터 접근이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이걸로 해소가 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걸 뻔히 아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고, 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얼핏 보면 고생이 되는 그런 길들을 정하는 거가 길게 보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계물의 특징은 그 길게 본 걸 실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이 그냥 구체적으로 서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이 구체화를 그 각각의 약간 노하우로 어떻게 할 거보다는 내 꼴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원하는 선이 어느 선이냐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그걸 기준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가 정해지면서 에너지가 들어간다가 좀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기대수를 준비했었을 때는 지금 이제 수술 채널에서 이제 장인철 교수랑 대화하면서 만들어졌던 거랑 이제 지금 UNC 샬롯의 정인철 교수랑 그 과정에서 그것들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수술 컨텐츠가 기대수가 맞기는 해요. 맞긴 한데 그 제 당시에 이 기대수가 셋업이 개념 체계를 셋업했을 때의 기준은 내가 수학 박사를 할 수가 있을까였어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수학 박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올라가야 되는 그 퀄리티가 어떤 거냐에 대한 층위에서 파고들었던 그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참고한 메인 레퍼런스들이 이제 있고 뭐 그런 층위도 있죠. 그래서 하나가 전 질문이 다시 내가 그러니까 수학 박사를 하는데 판단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 퀄리티를 정말 높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아주 단순히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박사를 했었던 학교에서는 종합시험을 네 과목을 봤었는데 저는 그거를 준비 안 하고 패스하기를 원했어요. 정확하게는. 저는 그 정도 선이 아니면 수학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지금도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거에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리를 시켜보면. 근데 어쨌든 그거는 목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적의식.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적어도 방금 언급했던 분들은 뭐 장인재 교수도 그렇고 정인재 교수도 그렇고 다 어떤 나중에 내가 정말로 박사를 받고 그 박사를 받는 것도 꼴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 힘든 바닥에서 살아남아서 내 거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진중했었던 거였겠죠. 하나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시를 들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칼텍에 가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칼텍 가서 제가 제 방향의 정보기하에 대해서 그 톡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저도 지금 이승현 선생님이랑 박현 선생님 물어보는 구체화의 퀄리티 이제 어떻게 높여야 되냐 이 질문이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비교가 도움이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보면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자극을 좀 받았던 거는 제가 어쨌든 그 웍을 1년 동안 했던 웍을 발표를 했던 거였는데 그 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떡하니 이제 그 칼텍 이제 되게 유망한 교수예요.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어떤 세계에서 가장 수학 잘하는 사람 한 명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할 테지만 제 웍을 턱 보고 그 오늘 얘기했던 기준에 LP 스페이스 제가 그때 당시 L2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자, 구체화 레벨에서. 근데 그게 L2가 아니라 L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직접 하고 있었던 웍을 디테일을 다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야, 이거 사실 L2의 센스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디테일에서. 그 웍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아, 그거 아니라 이거 L1 센스여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듣고 자극을 받는 거죠. 아, 다르구나. 어떤 내가 모르는 지식을 들어본 영화가 아니라, 그 구체화의 퀄리티가 다른 거를 보면 이런 게 자극이 되잖아요. 제가 근래에 구체화에서 자극을 받은 그 기억 하나 남아있는 게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 역시 그냥 내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자, 1년 동안 이러면서 저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만큼에 대한 자극이 있고, 그럼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내 방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적어도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 적혀져 있는 설명을 보고 그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 이제 이게 공짜가 없는 짓이라 내가 다 생각해 봐야 되고 야, 자, 말이 쉬워서 미분적분 행을 해보라는 이제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녹이는 과정이 뻔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 내 방식으로 애를 쓰는 만큼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기대 일기에서 이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미 많이 필터링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수준에서 이미에 있는 분들 여기 데려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듣는 얘기들 들으는 게 불가능해요. 이미 지금 이론 정도만 하더라도 모든 의미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뭐 그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드시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치예요. 네, 혹시 또 다른
한 2시간 했으니까 뭐 오늘 그 레코드는 요 정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레코드 마치고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으면 좀 잠깐 좀 얘기하고 마무리해도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